젊어서는 복권을 사고 나이 먹어서는 복권을 안 사. 다른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복권을 사고 젊어서는 안 사는데 나는 근데 그때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사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어. 지금은 그러니까 랜덤 쪽이었던 거야. 이게 나한테 걸릴 것 같은 그 벼락이 나한테 떨어질 것 같은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들어가기 이제 도입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와 관련해서 이게 되게 재밌는 사고예요. 이 세상을 돌리는 어떤 원리가 있느냐? 그 원리를 이제 불교에서는 인과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칙이 있느냐? 원리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인과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섭리바퀴로 돌아간다. 근데 불교도 사실은 이 인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목적은 인과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인과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불교를 인과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반만 맞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열반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인과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흐름은 뭐냐면 이건 추계시대 때 대두되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어떤 법칙으로서 이해하자라고 하는 합리성이 대두가 된 거고, 그게 오늘날까지 발전해서 과학이 된 거예요. 과학이 된 거예요. 불교도 추계시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상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로 인과법이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이전에 있었던 거는 신이죠. 신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한다. 신이.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신이 무슨 죄 졌어? 이거를 왜 다 이 짓을 다 해야 되지? 우주를 이거를 다 케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지가? 헬스장에서 케어를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내니까. 그러니까 돈 내라는 얘기로 야 이거 비슷한데 논리구조가 비슷한데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을 케어를 안 해요. 우리도 그거 봤잖아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보면 우크라이나가 좀 안타까운 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안타까운 게 안전을 보장받고 핵무기를 철수를 시켰지. 근데 안전을 보장해 준 놈들이 다 지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강자는 약속을 어겨도 이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서 그런 거 당해 보셨어요? 아니, 저는 여러 번 당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속은 하는데 강자가 어기면 따질 수가 없어. 게다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직도 물려 있어서 내가 이걸 심하게 따지면 그 다음 관계가 또 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따지기도 그렇고 안 따지기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일반 강자도 아니고 지금 현대사회 같이 평등사회가 아니고 계급사회야. 그래서 왕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 예전에. 지금 북한으로 말하면 김정은하고 벌어졌어. 그럼 죽었다 깨나도 못 따집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따지면. 따지면 죽어. 따지면 죽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 대 국가도 야, 이렇게까지 치졸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그게 우크라이나 사건이죠. 그전에도 비슷한 일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라크 전쟁할 때 보면, 그때도 비슷한 사건이었지. 후세인이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미국이 결국 들어가서 그걸 싹 조져놓고, 없었다. 이렇게 했지. 아니, 그 침공 이유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냥 혐의만 가지고 뒤집어 씌운 거지. 그런데도 전 세계가 그때 미국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이라크가 워낙 또라이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쟤네는 좀 그래도 뭐 이런 정서가 있었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 좀 안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극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걸 한번 당했지, 비슷하게. 그게 한국전쟁이죠. 미국에서 발을 빼니까 우리가 골로 갈 뻔했지. 진짜 가다가 왔지. 거의 진짜 여기까지 갔다가 왔지. 산소호흡기 꽂고. 아니, 우크라이나는 잘 버티는 거요. 우리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낙동강이었어. 그리고 대통령도 그지 같았잖아. 지가
지는 비행기 타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뭐 자기는 있는 것처럼 그랬잖아. 죽자고 결사항전한 그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문화였다니까. 저게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계속 그랬어. 그런데 이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니, 저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너무 좀 안타까운 게 그럴 때 그 사람이 다시 그게 체제가 안정이 되면 어떻게 해서는 좁혀가지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조 때도 마찬가지고 선조가 임진왜란 문제를 극복을 제대로 못했는데도 계속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승만 때도 그랬었고 IMF 때도 그랬었고 뭐 일제강점기 끝나고도 내나 그놈이 그놈이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불신 그러니까는 위정자들에 대한 불신 우리는 그게 상당히 팽배합니다. 상당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잘하면 골로 간다. 믿으면 골로 간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국민연금 뭐 이런 거 은행 금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야 이거 뭐 못 받겠는데 이거는 계산이 안 떨어지는데 아무리 밑에 놈 거를 땡겨 받아도 이게 누가 와도 안 되는데 동해에서 유전이 나오기 전에는 불가능한데 이게 딱 누구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버티잖아. 그러니까 이제 불신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안 지키면 방법이 없어요. 강자가 안 지키면. 그래서 강자가 왜 지킬 거라고 인간을 계속 케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독교나 이슬람에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하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는 보호세를 내야지. 돈을 내야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강자는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약속을 안 지키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너무 약자면 까먹어. 까먹어. 그러니까 존재감이 너무 없으면 이게 까먹어. 그 사람은 이 얘기를 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불쌍하지. 그 약자 입장에서는 더 불쌍하지. 그러니까 기억은 하는데 내가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잊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비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면 내가 그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아니 살면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살아보면 있어.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자기식으로 돌려가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마치 왕이 국가를 통치하듯이 그러면 그냥 지 맘이에요. 저 죄인이야. 이렇게 살인을 했어. 그래도 쟤는 그냥 방면하면 방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왕들에 대한 모사, 죽지 않는 왕이지. 죽지 않는 왕.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작을 때는 그게 컨트롤이 되는데 만약 전 우주를 어떻게 컨트롤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 아픈 짓을 뭐하러 해? 내가 굉장한 능력이 있으면 굳이 그 짓을 안 해도 되지. 우리 봤잖아요. 어벤져스 영화에서 봤잖아. 타노스가 그렇게 오지랖 넘게 넓은 행동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 죽었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지. 뭐 한다고 나서서 뭐 전 우주의 절반을 죽이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그렇게 안 해도 균형은 맞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뭐 기후 온난화 이렇게 해서 지금 기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 못 막으면 절단이 나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탈원전했다가 탈원전은 안 되겠다. 이렇게 다시 친원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마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 더 급격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당신이 해놓은 말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할 건데 이제 그쪽으로 엄청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환경오염이 가장 적은 현재까지는 가장 적고 에너지 효율이 제일 높은 게 원자력이니까 이제 터지면 절단이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옆 나라에서 터져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거 너무 위험하다.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절약할 거냐? 안 그러면 위험을 없애면서 돈을 더 낼 거냐?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지.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좀 위험하더라도 비트코인을 할 거냐? 안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한 1, 2% 받을 거냐? 지금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1, 2%만 받아가지고는
그 정권 연장이 안 되지. 국민들이 그걸 원치 않지. 혼자 하면 몰라도 국민들이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 비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한전이 적자 났다잖아요. 저렇게 가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손을 들고 뭐 유럽도 손 들었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유럽도 체르노빌 터지면서 C급한 거를 한번 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를 봤지만 그걸 이제 위험을 감수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재밌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뭐 인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케어해 줄 필요가 있느냐? 모든 생명을 다 케어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모든 생명이 케어가 가능하냐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누군가는 죽여야 되거든. 근데 신의 입장에서 보면 다 대등관계라고 생각하면 모든 생물을 대등관계라고 보면 그게 이제 불교에서도 있죠. 12왕 이야기에 보면 매를 살리기 위해서 비둘기는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매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 비둘기를 살리니까 12왕이 비둘기를 살려주려고 하니까 야 나는 생명 아니냐? 비둘기만 생명이냐? 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딘가는 파괴가 돼야 돼. 계속 살려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계속 봄, 여름일 수만은 없는 거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지구온난화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구가 온난화되면 인류에게 타격이 있는 거지 지구에게 타격이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지구는 균형을 계속 맞춰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구는 유사이래로 대부분의 기간을 불덩이로 보냈지 이렇게 뭐 식물이 살고 어쩌고 저쩌고 생명체가 살고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지구 전체 역사에서 보면 역사는 아니지. 지구 전체의 주기에서 보면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자꾸 보면서 환경이 파괴된다 어쩐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오래 해먹으려고. 또 다른 이기주의지. 그래서 환경이 나빠져서 지구가 막 올라가요. 온도가 막 올라가. 그래도 또 다른 생명이 살겠지. 인간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또 다른 생명이 살겠지. 뭐 공룡이 나오든지 뭐 그때 온도가 더 높았잖아.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생명체가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온도가 높으면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의 균형이 안 맞는 것뿐이지 우리가 사는 데서.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죠. 우리도 살아보면 우리 어렸을 때랑 기온 차이가 이렇게 변화가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어쩌고저쩌고. 사계절은 개뿔이 뭐 겨울 끝나면 여름 비슷하게 돼가지고 훅 가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느낌이 벌써. 그리고 극복하는 또 다른 게 살아남을 거예요. 그게 기술이든지 과학이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종이든지 뭔가는 또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진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는 발전이 아니고 적절성.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된 거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도태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이 굳이 그거를 다 인위적으로 다 맞출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저절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볼 거냐? 안 그러면 그게 누군가가 그걸 다 돌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거냐가 충돌하는 겁니다. 이게 원시적 사고고, 이게 더 원시적 사고고, 이건 합리적 사고예요. 합리적 사고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신은 구라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칙으로 돌아가면 신은 없어도 되잖아.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신이 이 세상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신이 우주를 창조한 그렇게 대단한 놈인데도 불구하고 신은 직선 하나를 그리지 못한다. 전 우주에 직선이 없습니다. 직선은 인간이 그리는 거예요. 동물도 아마 직선 못 그릴걸? 인간만이 직선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신보다 나은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거야. 최소한. 직선을 그리는 거. 직선을 그리는 거. 우리는 주변에 직선 많잖아요. 그런데 자연에는 직선이 없습니다. 완전 직선은 없습니다. 직선 비스무리한 건 있지. 뭐 고든 나무, 뭐 주상절리, 뭐 이런 식으로 직선 비스무리한 건 있어도 진짜 직선이 있냐? 없어요. 직선 하나도 못 그리는 놈이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신을 까는 거니까요. 근데 불교가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것과 더불어서 하나의 강력한 주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랜덤입니다.
웃기고 있네. 우연론이지. 모든 것은 다 랜덤이야. 뽑기다, 뽑기. 뽑기. 마치 복권 긁는 것처럼. 최근에 뉴스 기사에서 진짜 재밌는 걸 뜬 걸 제가 봤는데, 나 깜짝 놀랐네. 예, 로또로 대박난 놈 이야기 봤어요? 로또 5개 샀는데 5개 번호를 똑같은 걸 썼어. 내가 보기에는 지정신인가 싶은데, 이게 정상인이면 그렇게 안 하는데, 뭐 한 잔 했나 어쩌나. 아니 이게 다 다른 걸 쓰는 게 인간인데, 아니면 한 개를 사든지 5개를 샀는데 왜 똑같은 번호를 5개를 써? 정상은 아니에요, 그치? 그런데 대박이 나니까, 야, 참 이거는 미래에서 온 놈인가 싶기도 하고, 미래에서 왔으면 한 20개 샀지. 5개만 썼겠냐? 뭐 이 생각도 들고,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되게 웃기는 게, 로또가 몇 자리인지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10자리라고 가정을 해봐. 그냥 10자리라고. 그러면 사실 9를 10개를 쓰는 거나 2를 10개 쓰는 거나 섞어서 쓰는 거나 확률은 똑같아요. 그런데 9를 10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확률상으로만 놓으면 똑같아. 왜?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돼서 똑같은 숫자만 계속 쉘이 나오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무튼 재밌지. 똑같은 걸 어떻게 저렇게 쓸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무성의하게 그쪽에서 다른 거 넣어봐요. 그러니까 귀찮아요. 뭐 이랬다가 됐을 수도 있지. 이해는 돼. 그런 거 이해는 된다. 왜? 우리도 그런 거 귀찮아서 식당 가면 아무거나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 귀찮아서. 그리고 나오면 이게 내 거였나? 그런 놈들 있어요. 나 이것만 아니었으면 좋았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놈들 있어. 그래서 이 우연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지금도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세상을 판단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너무 불투명한 거지. 너무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이런 패스 나오잖아요, 패스. 그죠?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전기톱 살인 사건,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거기도 대부분 요즘으로 말하면 사이코패스야. 왜 죽이는지 이유가 없어. 근데 그런 놈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걔는 인과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범죄에 인과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이 그거잖아요. 길을 가는데 그냥 찌르는 거야. 왜? 그냥 이거지 이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당하는 거야. 야, 미치지? 이게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불안한 거예요. 끊임없이 불안해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는 게 저 사람과 나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 맞잖아요. 그걸 계속 의심하기 시작하면 야 어떻게 가? 우리가 그거를 요번에 당해봤잖아요. 한번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 대책을 하면서 노인들에게 겁을 줬지. 그래서 걸릴 수 있어 계속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나다니잖아. 근데 만약에 사람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너를 언제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칼로 쑤실 수도 있어. 그게 누군지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해버리면 야 그러면 어떻게 다녀? 일도 할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냥 친해도 관계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사이코니까. 친해도 죽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지지. 그래서 어떤 원칙을 세우려고 하고 그 원칙으로부터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으로부터 위배된 사람을 우리는 또라이라고 해서 격리시켜버려요. 이게 이제 심한 사람을 격리시켜버린다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또라이인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 미안한 얘기인데. 다수가 그냥 결정한 것 뿐이지 진짜 또라이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가치예요. 오늘날도.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세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어떤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봐주고 있다.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어떤 원칙이다. 어떤 원리가 돌아간다. 작동한다. 그 다음에 랜덤이다. 랜덤도 많아.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랜덤이 더 많지. 이게 랜덤 박스 이런 거 아셔요? 뭐 5,000원짜리, 7,000원짜리 이렇게 박스를 하면 이제 거기서 좋은 게 뽑힐 수도 있는 거야. 그냥 뽑기야, 뽑기. 복권. 그냥 긁는 복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권 뭐 2,000원 주고 하나를 샀어. 그러면 그걸 긁어가지고 1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1,0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거의 비현실적이지. 거의 비현실적이긴 한데 있는 건 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이후로 제가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 그때는 복권을 샀었어요. 희한하지. 젊어서는 복권을 사고 나이 먹어서는 복권을 안 사. 다른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복권을 사고 젊어서는 안 사는데 학생 때 복권 사는 놈은 거의 없었다. 나는 근데 그때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사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어. 지금은 그러니까 랜덤 쪽이었던 거야. 이게 나한테 걸릴 것 같은 그 벼락이 나한테 떨어질 것 같은 신데렐라도 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데렐라도 내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신데렐라가 내가 신데렐라가 되지 않을까? 내가 길거리 섹시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나이 든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길 가다가 차에는 안 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다니겠지. 캐스팅이 되는 게 아니고 차에 밖에. 그것도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사고 당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예. 원래 제가 예전에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논문을 쓸 때 내가 그거 했는데, 자율주행에서는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없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거 앞에 사람이 뭐 튀어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서야지. 근데 이쪽에 튀어나왔는데 차가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핸들을 틀어야 돼. 근데 오른쪽으로 틀 수 있고 왼쪽으로 틀 수 있어. 그런데 양쪽에 다 사람이 있으면, 이라는 거예요. 세 군데 다 사람이 있으면. 가운데에 두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어린애가 있고, 한쪽에는 할매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인공지능이 할매로 틀을 확률이 있다니까. 아니,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틀었으면 너 왜 그렇게 틀었어?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징벌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틀어버리면 어쩔 거야. 이거 어쩔 거야. 그러면 그 할매는 원래는 나한테 닥친 것도 아니잖아, 이게. 이쪽이 다수였고 이쪽은 가능성이 있었고 우리는 좀 더 살았다는 이유밖에 없는데 내가 선택돼서 죽은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이거는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스쿨존 이런 데서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방어가 거의 안 되거든요. 애들이 막 확 튀어나와서 그거를 돌렸는데 그 옆에 사람이 죽었어. 이런 것도 가능한 얘기죠. 근데 거기에는 네가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지금은 너무 발전해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얘가 계산을 해서 이런 결과값을 도출했어 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게 안 돼요. 왜 얘가 그 계산을 했는지를 몰라. 인간으로서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엔 점점 랜덤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계산할 수 없는 계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값들을 다 넣어줬어요. 값들을 쭉 넣어주고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거를 네가 찾아 이랬는데 그 딥러닝이라는 게 지가 혼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걔가 왜 그 값을 냈는지를 모르는 거야. 야, 그러면 랜덤 아니냐?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대부분 생각할 때 어떤 인과관계로 머릿속에 자꾸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랜덤으로 올라와요. 랜덤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인과관계보다도. 그래서 이 부분도 영원히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가 나보다 훨씬 센 놈이 보호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그것도 뭐 유기체가 영원히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